결혼을 준비하기 전 남친과 대화하다 둘이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글을 씁니다. 글은 남친에게도 보여줄 예정이에요. 우선 제 의견은 두 사람의 급여를 합치고 각자 용돈을 받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겁니다. 자산 축척이나 공동지출 대응 면에서 유리할 것 같아서요. 반면 남친은 각자 생활비가 나오는 만큼만 반반 부담하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각자 모으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필요한 자산이 있으면 그때그때 모은 돈을 합쳐서 퍼센테이지로 공동 명의를 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 누가 합치냐? 각자 자산 관리하는 게 나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친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가진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의 대출금으로 월급의 80%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더 서운한 건 그 대출금을 같이 갚고 저한테 지분을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동명의라고 할 만큼 저축하는 건 없다는 거고 남친은 본인 자산에만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혼자 돈 모아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사던 주식을 하던 알아서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친 말대로라면 그냥 육아 메이트 정도이지 부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추가입니다. 몇 가지 정보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추가합니다. 제가 더 못 번다고 생각하는 댓글이 많은 것 같아서요. 돈은 제가 더 잘 법니다. 1.6배에서 2배 정도로요. 저는 일단 번 돈을 현금성으로 보유 중이고 남친은 저를 만나기 전에 건물을 사서 투자를 한 겁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하면 남친이 제 월세집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제가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한 지 꽤 된 상태라 모든 가정 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친은 몸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죠. 남친이 월급의 80%를 투자하고도 생활비를 각출할 수 있을 만큼 잘 버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잘 버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생활비 반은 어떻게든 맞춰주겠다지 매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반대로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답을 자꾸 저런 식으로 하니 어떻게 가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따로 모으는 게 아니라 남친은 빚을 갚는 중이라 생활비 외에 큰 돈이 들어가게 되면 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 말로는 담보대출을 해서라도 반반씩 내겠다 하는데 결혼해서 그렇게 칼같이 상대방한테 대출해서 내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냥 저랑 비슷하게 벌면서 공동으로 같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근데 남친은 어쨌건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같이 쓰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넌 이혼하는 경우만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자 말은 내 건 내 거, 니 건 니 거 이거네요. 저런 남자들 대부분이 나중에 출산이나 육아로 수입이 없어지면 자기 돈 쓰면서 노는 식충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 결혼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저런 생활 해봤어요. 다행히 애를 갖기 전에 이혼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왜 같이 사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해야 하는 집안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시댁도 챙겨야 하고 점점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카드를 줘서 다 남편 카드로 결제하고 있어요.
제가 버는 돈은 알아서 저축하고 쓸 거 쓰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남편 선물이나 부모님들 선물 사고 투자하고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의지도 되고 큰 선물 해줄 때마다 기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세 번째, 지가 쓰니한테 돈 쓰는 건 아깝지만 쓰니 집에서 공짜 속식할 생각에 신나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거지를 뭐하러 걷어요? 영끌 빚내서 사둔 빌딩 지분을 님한테 주기 싫어서 월급 80%를 박아서라도 지 혼자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합쳐서 공동자산을 만들 것도 아니면 그냥 좀 못 벌어도 잘생기고 어리고 사랑스러운 남자를 만나세요. 후기입니다. 남친한테 글의 링크를 보냈습니다. 뭐 딱히 화내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하라 했더니 괜찮다 하더군요. 어차피 객관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것 같다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도 이 정도로 한쪽에 기울여지게 비판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중요한 근거가 돼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객관적인 댓글을 보기 위해 욕먹일 만한 글은 안 썼는데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셨으니 좀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현금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안전자산을 좋아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남친은 공격적인 투자형이라 서로 성향이 안 맞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제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유동성을 위해서일 뿐 적절한 시기를 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샀다가 다시 판 적도 있어요. 다만 저는 결혼 정년기라 결혼할 사람과 상의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을 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연애 극 초반에 제가 이렇게 현금성으로 갖고 있다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사람이 무리한 투자 중이니 한 사람은 안 쓰는 게 낫겠다. 혹시라도 내가 비상금이 필요할 때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큰 의문이 없을 때라 그래? 하고 말았었네요. 그리고 네 돈은 네가 알아서 투자하라는 말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친은 저를 투자의 비상금 및 여윳돈으로 쓸 생각이었는데 반발하니 달래기조로 네 돈은 네가 알아서 투자하라고 말을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열받는 건 남친이 애초에 저를 비상금으로 쓰려 할 정도로 당연한 듯 공동자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면 당연히 합친다는 게 전제가 되거나 저를 챙겨줄 줄 알았었죠. 근데 사용하려는 마인드만 있고 명의는 전부 지 거라는 생각이 어이가 없습니다. 남친은 건물이 있으니 부부로 살게 되면 어차피 저한테도 득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베푼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반면 저는 내가 선택해서 투자한 자산도 아니고 지분도 안 주는데 콩고물 떨어지는 거나 기다리고 희망 고문 당하면서 살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고요. 남친 말대로 살다가 10년 뒤 남편이 은혜를 베풀어 돈을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눈치 보고 재롱을 떨어야 하는 종속 노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의 의견이 평행선이라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네요. 잘 생각해보니 생활비도 마찬가지로 투자하고 나면 거의 안 남아. 10년간은 너가 고생을 좀 해야 해. 나는 거의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말했다가 제가 반박하니 반은 맞추겠다 정도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었네요. 애초에 생활비 반반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해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서로의 말이 맞다 주장하며 점점 언성까지 높아지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먼저 헤어지자 했네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 알게 된 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잘 정리하겠습니다. 후기 댓글입니다.
첫 번째, 속이 쓰신 거 보니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님 남친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지네요. 지 투자하다 필요할 때 비상금으로 쓰려고 님 돈은 어디 투자도 못하게 묶어놓으려 했던 것도 소름 끼칩니다. 결국은 지 명의 건물은 지 거, 님 돈은 언제든 짓게 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웃긴 건 지 고유명의 자산을 불리느라 10년 동안 쓰니 혼자 돈 벌어서 생활비를 대라고 했던 겁니다. 도대체 님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잘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말하자면 길지만 반반 경험자로서 딱 한 가지는 정말 확실해요. 반반은 돈만 반반이라는 거. 가사, 효도, 육아는 절대 반반이 안 됩니다. 수입의 80%를 빚 갚는 데 쓰는 남자랑 결혼을 생각한 것부터가 문제였네요. 이건 자산을 합쳐도 문제니까요. 정말 잘 헤어지셨습니다. 글 읽는데 제가 다 정이 털리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